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낮 기온을 살펴보니까 11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많이 따뜻해졌는데 그런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모두 조금 많이 나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 계획 없으시다면 그냥 오늘은 집에 머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좀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 발걸음을 막는 걸림돌이 앞에 좀 하나 있는 느낌인데요. 자,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내 발걸음을 막는 걸림돌이 앞에 있다. 이걸 좀 치우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2부 여러분께 돈이 되는 알짜 부동산 정보 전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요즘 정말 이 부동산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서 집을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 주십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매각을 하고 파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전문가분들 상담을 더더욱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주택자분들이 좀 집을 팔 때 어떻게 좀 파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용산, 목동 이런 고가 주택들이 연이어서 계속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동산 이렇게 현장을 조금 사시려고 했던 부동산 한번 가보시면은 매물 자체는 많이 없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고가 주택에 한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12억에서 한 15억 정도까지 대출이 나오는 이제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주택들은요, 매물이 정말 가더라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과 어떻게 보면 그 아래 저가 주택이 지금 명확하게 나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고민들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내가 다주택 상황이라서 고민되시거나 아니면 또 갈아타기를 고민하시고 계시거나 갖고 있는 걸 좀 매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것도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돈이 되는 알짜 정보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또 저희에게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인데요. 먼저 뒷번호 154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마포구청역 인근에 2년 전에 매수한 주택이 있는데 최근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집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 후에 다른 투자로 움직이는 게 좋을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매도하고 여유자금 합쳐서 상급지로 가느냐 아니면 개발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가져가 보느냐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이사님?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연락 잘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마포구청역에 인근에 재개발이 나오는 지역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치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사실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이 마포구청역 인근에 지금 있으신 요거 2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저는 매각을 일단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요 마포구청역 바로 앞에 보면은요. 지금 요 지역에 재개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역 역세권 재개발인데요. 저는 이 지역이 아무래도 요 바로 위에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이 마포구에서 이제 서마포에 보시면은 요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에 성산 시형 아파트 있습니다. 요 아파트가 마포구에서는요. 마포 프레스티지 마프자 다음으로 가장 대단지 아파트이기도 하고 요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5,000세대 이상 정말 메머드급 아파트가 나올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가 계속해서 저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 앞쪽으로 지금 이 성산시형 앞에 보면은 이 성원초등학교 뒤쪽에
성산동 모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공사까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보면은요 중동 모아타운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가재울 뉴타운까지 한 2만 세대 정도 있죠. 그리고 요 아래로 보면은 이제 가자형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마포구청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요 가장 위치가 좋은 게 마포구청역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힘들게 보유하신 거 매각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소식이 저는 2026년도에는 꼭 들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버티신 시간이 있으시면은요, 요거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시 요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요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이 마포구청역이랑 가자형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이 용산에 보시면은 여기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원효로 1가 역세권 재개발도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 워낙에 모아타운, 그다음에 신속통합 이러한 재개발들만 계속 지정을 해두다 보니까 역세권 재개발로 2021년도에 막 이렇게 건축 제한 들어가는 곳들을 조금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지역들만 지정을 해주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도 지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 광흥창 역세권 재개발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세권 시프트를 아직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차츰 이제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조금 보는 지역은요, 이 마포역 뒤에도 도화동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흥역 위쪽으로도 대흥동 역세권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 가자역 요 정도가 지금 용산이랑 마포 일대에서는 역세권 재개발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르게 지정이 될 곳은 아마 용산의 이 원효로 1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마포구청역 역세권 재개발이 지정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시청자분 매각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2억 5천 정도로 지금 아까 더 투자로 보신다고 하시면은요, 여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진구로 넘어와서요, 하나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사실 지금은 이 마포구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지 않습니까? 근데 시청자분은 2년 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타임테이블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마포구청역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요거 2년 보유만 하면은 비과세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더 투자를 하셔도 3년 안에 요거 매각하면은 요거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 하나 더 투자까지 또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억 5천으로 조금 추가로 투자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역은 바로 광진구입니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마용성광이라고 해서 마포와 광진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둘 다 그냥 저는 올라타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마포구청역 지금까지 버틴 거를 팔고 하나로 뭉치기에는 조금 저는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억 5천으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이 광진구의 능동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요즘 핫합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있죠. 그다음에 이 바로 옆에 자양 4동이 있고요. 지금 4억짜리가 거의 한 18억 정도까지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요 자양 A, B, C 구역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 B, C 구역이 있는데 잠시만요. 최근에 요 A 구역 같은 경우에 드디어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한 저번 주 거의 금요일 정도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축하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양 A, B, C 중에 가장 대장이 이제 A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A 구역을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 C 구역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C 구역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양동을 보면은요, 이 광진구에서 자양동은 한강변이에요. 특히나 4동과 2동까지만 한강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위로 1동, 그 다음에 9이동, 능동 이렇게 중곡동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광진구를 크게 보면은 한강변과 비한강변으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비한강변으로 가셔야 되면은 이 성수동에서
지금 요 서울숲 있죠. 서울에서 이 서울숲 때문에 거의 뭐 아크로폴에 이런 것들이 지금 주상복합이 거의 100억 이상씩 물론 큰 평형이긴 하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능동 어린이 대공원 보이시나요? 이렇게 서울숲과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큰데요. 여기 저층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지금 중반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아파트가 올라오게 되면은 정말 남향으로 저는 이 성수동 못지않은 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2억 중반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 앞쪽에 상가들은 좀 빼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모아타운 하기에도 아주 적합하고요. 광진구 내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내에서 모아타운이 가능하다, 요건이 가능하고 노후도도 가능하다 조사를 해서 이미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지역이 이제 과거에는 고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높게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고도 제한까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 아차산역 옆 위에도 신통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능동, 뭐 구이동, 자양 1동 이런 지역들이 화양동 전부 다 이제 재개발이 4동, 2동까지 다 되게 되면은요. 광진구가 앞으로 정말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2억 5천 정도의 자금으로는 팔고 가시지 말고 하나를 더 투자하셔가지고 이 마포와 광진구 두 개 다 가져가 보시는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그 마포구청역 근방의 물건도 계속 보유 의견, 그리고 여유자금 2억 5천은 그냥 묵혀두지 말고 또 하나의 투자를 해보자. 광진구 일러드렸으니까 계획 잘 세워보시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970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저는 남영역 앞에 위치한 용산 더 프라임 47평형에 거주하고 있고 24평형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이 기대보다 크지 않아서 매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같은 지역에서 한 바구니 계란 같은 거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정말 요거 질문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용산의 남영역에 더 프라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위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남영역 바로 앞에 용산 더 프라임, 요거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40평형은 거주를 하고 계시고 20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매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요, 정부가 지금 카드, 이제 마지막 카드로 뽑아낼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보유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보유세를 많이 내실 겁니다. 아무래도 용산이기도 하고 매가가 비싸죠. 그리고 분양가보다 많이 안 올라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왜 많이 안 올랐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여기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파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25평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매가는 오르겠지만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은요. 사실 뭐 자녀나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위치 좋은 곳에 거주를 하면서 요 25평짜리는 매각을 하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오르냐면요. 요 주위에 아파트가 일단 없어요. 이게 나 혼자 아파트가 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효창공원 앞에 보면은요. 효창공원 롯데캐슬 센터폴에 그다음에 용산 이편한 세상 아파트 요 정도의 아파트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요거 다 1000세대 미만 아파트예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없죠. 그 말은 즉 뭐냐면은요. 여기 저층 주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이내에 정말 재개발들이 많이 선정이 됐어요. 이 주위로 보면은요. 나 혼자 아파트가 되면 안 되고요. 지금 서우암동이라든지 동우암동, 그다음에 용산동, 서울역 앞쪽으로 서계, 청파, 공덕, 그리고 원효로 1가 효창동, 그다음에 3080 도심 복합사업까지 지금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지역들이요. 이 아래도 재건축, 재개발들이 있긴 하지만 가까운 지역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재개발이 확정적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한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정도까지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앞으로 정말 빠르면 8년 아니면 10년 정도 안에 여기가 다 아파트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파트로 올라와 줘야 이 남영역 앞에 선생님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 가격 오릅니다.
지금도 위치는 너무 좋죠. 사실 남영역 앞에 그 다음에 4호선 숙대입구역이 있고요. 용산에서 민족공원 앞으로 이제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서울에 어떻게 보면 센트럴 파크가 될 이 민족공원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용산 지금 개발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치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각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된 곳들 말고요. 한 지역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하나를 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20평대는 매각하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세금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는데 저는 그 지역을 바로 요 숙대입구역 앞에 청파동 3가 요 지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요, 사실 과거에 이 바로 아래가 원효로 1가 역세권 재개발인데요. 이 시절에 원효로 1가가 역세권 재개발이 되기 전에는요, 지금은 엄청 비싸죠. 빌라가 10억, 12억씩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사실 청파동 3가가 더 비쌌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게 노후도가 아주 심각했던 지역입니다. 과거의 재개발은요, 노후도가 무조건 충족을 해야 재개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원효로가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월세도 잘 나오고 해서 신축하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서 노후도가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 청파동 3가는요, 하숙집들이 많아요. 하숙집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숙명여대가 있기 때문에 하숙집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많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하숙집이 과거에는 장사가 정말 잘 됐지만 요즘 시절 이제 MZ라고 하죠. 요즘 정말 어린 친구들은요. 조그만한 집이라도 원룸에 살고 싶어 해요. 예전처럼 이 하숙집에 많이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인데 저는 앞으로 이 지역이 분명히 찬성을 해서 재개발이 될 것이고 재개발은 또 배가 아프면 가는 겁니다. 바로 위에는 청파 1구역, 3구역, 바로 아래는 원효로 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갈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이 한 번만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맨 처음에는 역세권 시프트 1세대 할 때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고 반대가 심해서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을 또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도 한 50% 정도 동의서를 빠르게 걷기는 했지만 갑자기 공모 방식을 또 그 당시에는 24년 6월에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역세권 재개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요 남영역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올라왔으니까요. 이러한 지역에다가 시청자분 더 프라임 거주하시면서 하나 주택수 빠지는 걸로 6억 이하로 하셔가지고 저는 꼭 매수를 하나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매수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 숙명여대 앞으로 보면은 이 빨간색 보이시나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제외하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로 집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사실 자금이 남으시면은 그 자금으로도 용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또 재개발이 예정될 수 있는 주택수 빠지는 걸로 투자를 하시면은요 더 프라임 아파트 거주하시면서 세금적인 혜택까지 같이 보실 수 있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24평형은 우선 매도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보자. 숙대입구역 근처를 일러드렸으니까 멀지 않은 곳이네요. 한번 임장도 다녀오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준 이사와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도 이번 주말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 12시에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세미나장이 저희 사무실 3층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방송 중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시간도 짧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한번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끝나고라도 제가 짧게라도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저번 주에도 많은 분들 오셔서 조금씩 기다리셔서 제가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집을 사는 것보다는요. 어떤 분은 집을 또 사셔야 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팔아야 되는 분도 있고 기다리셔야 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비과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전략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강의 내용으로는 1억에서 한 4억대 정도로 투자가 유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현실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또 이 법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추가 대책들이 좀 더 얹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오늘 이 다주택자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2026년도에 지금 5월 9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주택자분들이 양도세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은 15 대책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나와줬었어야 할 정책인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나와서 지금 매물들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시장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집을 팔고 싶어도 이미 임차인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매각을 못하는 상황들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보완 정책이 2026년 2월 12일 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늦게 나왔고요. 그 기간이 벌써 10월부터 해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거래 신고만 올라가는 조금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보완 정책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을 때 당시에 같이 나와줬다면 저는 좀 더 건강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량도 많고 탄탄하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나왔으니까 요거를 다주택자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026년도 5월 9일 날, 이제, 지금 5월 9일 날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예정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를 확정을 한 거고요. 이게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요, 이 15 대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이셨던 분들은 굉장히 잘 움직이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5월 9일 전까지 잔금을 원래 다 완료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은 되는 걸로 조금 유예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완화를 해준 부분이 있고요.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절대적인 시간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서 세 가지 지금 보완 정책이 나온 건데요. 지역별로 인한 차등화와 세입자 승계,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완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조정 대상 지역에요. 내 주택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조정 지역이라고 하면은요, 강남 3구와 용산이죠. 요 강남 3구 용산은요, 2017년도 이후로 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조정 지역은요. 이게 풀린다고 하더라도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가 만약에 좀 빨리 풀어줘서 6월 달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강남 3구 용산 절대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로 거래를 하면은요, 4개월 이내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하고 입주를 해야 됐었습니다. 2년 입주를 했었어야 됐는데 신규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2025년도 10월 16일 날 지정이 됐죠. 서울 21곳 그리고 경기 12곳 같은 경우에 이제 분당, 광명, 과천 등 매매 계약이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한 2개월 정도 좀 더 여유 기간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집을 이제 매각하는 기간도 5월 9일 전까지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6개월까지 시간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 5월 9일까지요. 요 매매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신 분들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 둘 중에서 이제 이 둘 중에서 잔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매수자가요, 바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집은요, 그냥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집을 내가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임차인
분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사비를 조금 드릴 테니까 혹시 이사를 가주실 수 있냐. 임차인 분들도 지금 전세 아예 매물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도 악의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이 계속 조정이 돼서 결국 이러한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된 건데요. 세입자 임대 기간이 사실 남아 있었다면 매도가 불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불가한 것들을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현재 지금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 최초 종료일까지는 유예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임차인분들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것들은 보호를 해주고요. 그 기한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입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조건을 보시면은 발표일 기준 2026년도 2월 12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이 발표일 기준 최대 2년 내 2028년도 2월 11일까지는 무조건 이제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근데 임차인이 끝나기 전에 이제 끝나면 바로 입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책은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에게 집을 팔았을 때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3구 용산에서 지금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요, 지금까지는 이걸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 매도인은 1주택자 안 됩니다. 1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3구 용산은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신규 지정된 곳은 6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인 분이 매수인이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일 신청 기준입니다.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계약일이 2026년도 5월 9일 이전에 정식 매매 계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의 일부만 받으면 되냐?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보통 15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요즘 보니까 워낙 거래도 많고 해서 3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다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금이 들어간 것만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매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인데요. 원래는 이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추가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A와 B 중에 좀 더 늦은 시점까지, 둘 중에 늦은 시점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유예를 위한 핵심 요건은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 기준 2년 이상 보유를 한 다주택자여야 되고, 매수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 승계 조건은 26년 2월 12일 대책 발표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택 주담대 실행일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됩니다. 새로운 계약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임대 승계하는 거래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5월 9일 전에 그러면 가계약만 걸어주면 되냐? 안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허가를 만약 받았는데 세입자 계약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어떡하죠? 요거는 당연히 기존대로 하는 겁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3개월 안에 잔금하시고 4개월 안에 잔금해서 입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입주를 해야 되죠. 이게 또 중요하죠. 이 전세 대출 보유자가 3억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바로 해소되나요? 그러면은 이 세입자 거주 기간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그래서 집을 산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세입자 입주일이 끝나면 그 집에 바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대출을 준비하셔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다주택자분이 무주택자에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9일 이전 계약이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이 없으면 기존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임대차가 있어서 집을 못 파는 집이었던 경우에 세입자가 승계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초 임차 종료일 입주 최대 2년 기간까지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요, 지금 토지거래 지금부터 받더라도 거의 3주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3월 지금 당장에 집을 파실 분들은요, 너무 이제 간 보지 마시고 바로바로 좀 매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각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고요. 이런 전략 외에도 또 투자 전략, 내 집 마련 계획 궁금하시다면 김문진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투자해볼 만한 알짜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만의 또 든든한 투자 계획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설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이제 부동산 이야기, 특히 이제 주택, 집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혹자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같이 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또 위기를 또 기회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위기를 또 기회로 헤쳐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릴 테니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혼란스럽다, 지금은 좀 멈춰 있을 거다라고 할 때 움직이는 사람은 또 성공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그 기회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오늘 유주성 팀장과 함께 떠나볼 지역은 강동입니다. 요즘 정말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내 집 마련도 강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강동의 이 재개발 흐름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팀장님 바로 전해주시죠. 네, 저희 오늘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강동구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주제를 원래 하려다가 제가 급하게 또 중간에 고덕지구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제가 이제 재개발의 신호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신호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2-1지구가 저번 주 한 목요일 정도에서 금요일 정도에 2-1지구가 이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동의율이 이제 70%가 이미 넘었고요. 그 주민들이 한 200명 정도 오셔서 저 성황리에 잘 마무리를 했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덕 재개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고덕 재개발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꼭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이 보통 지정이 되고 요 정도까지 이제 말이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 가냐, 금액이 어디까지 가냐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마포구 사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일어난 사례니까 보시는 것처럼 마포구 여기가 이대역입니다. 이대역이고 여기가 이제 아이언 뉴타운, 여기가 이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1단지고요. 여기가 이제 그랑자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그랑자이 아파트입니다. 염리 4구역과 대형 5구역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2025년 8월달 기준으로 대형 5구역의 이제 원룸 실거래 가격을 보시면 4억 7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대략 한 7개월 정도, 얼마 안 됐습니다. 7개월 정도 만에 호가가 한 6억 5천까지 바로 상승을 했고요. 염리 4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염리 4구역은 2024년 8월달 기준으로 1.5룸이 6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지나서 지금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이 작년 11월에서 12월 정도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구역 지정하자마자 바로 금액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언 뉴타운 이 마포 지역과 고덕 택지개발 지구의 이제 차이점이 대략적으로 마포구를 한 90% 정도에서 80% 정도 따라왔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아파트 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아파트가 지금 호가가 약 31억 정도, 33평 기준입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덕 그라시움, 고덕 택지개발지구에 이제 가장 비싼 호가를 보여주는 것이 고덕 그라시움인데 여기가 지금 약 28억 정도 지금 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90%에서 한 80%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5구역 기준으로 한 요 정도 구역 지정이 되고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 한 2억 정도 올랐어 치면 지금 80%에서 90% 정도니까 고덕 택지개발지구도 고덕지구도 한 1억 5천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80년도에 준공을 이제 80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조성이 됐고요. 네, 1기 신도시 전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계획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형 SOC를 갖고 있고요. SOC가 이제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인데 도로랑 이제 대중교통, 그다음에 이제 녹지, 공원, 이 학교, 공공청사 등 이 SOC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덕 그라시움이 현재 이제 26억에서 28억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총 신축 2만 세대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를 또 갖고 있고 금액대가 안정적이게 형성이 돼 있다. 또 비지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고덕 택지개발지구 가장 아쉬운 점이 직주 근접,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여기 엔지니어링 산업단지랑 IT 산업단지 등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지밸리가 들어오면서 그런 점들이 많이 완성이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있습니다. 이제 샘통호원역, 고덕역, 한영외고역이 지금 고덕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이제 새로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학군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배재중학교, 고등학교, 한영외고 우리가 다 이름 들어볼 만한 그런 학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학군이 또 이름 좋은 학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가 인구수와 지역에 맞춰서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조차 기본적으로 학군이 좋다. 왜냐하면 통학 환경이 안전하기 때문에 학군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지율이 48%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택지개발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남북으로 이 그린 네트워크, 녹지축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계획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높은 녹지 접근성이 되어 있는데 녹지 접근성이란 주거지역을 하나 찍었을 때 그 근처에 녹지와 공원이 위치해 있다면 녹지 접근성이 좋다. 보통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녹지 접근성이 좋은데 그렇게 형성이 다 웬만한 지역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대고 그린 그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1지구, 2-2지구, 2-1지구 상위 저층 주거 지역, 명의 저층 주거 지역이 외곽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은 고덕역을 중심으로 이제 고밀주거 주거 지역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층 주거지는 이제 외곽으로 몰아난 전형적인 도시계획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도시 계획적 위기가 상승, 저층 저밀 주거 지역에서 고층 고밀 주거 지역으로 상승을 하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호선 연장선이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샘통호원역, 고덕역, 한영외고역, 생태공원 사거리역이 있고 중앙보훈역, 병원역부터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들어오면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됐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860일 정도 남았습니다. 준공까지. 2028년 7월 25일이 준공 예정일이고요. 지금 계획보다 실적이 약 41% 정도 더 올라왔기 때문에 공정 현황은 약 101% 정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디까지 됐냐? 이 샘터공원역 방향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공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의 여기 다 지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1지구 먼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2-1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역자로 좀 꺾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백두 쇼핑센터 부분이랑 그 아래쪽 부분은 지금 제외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현재 노후도는 약 83%, 그다음에 면적은 약 7만 제곱미터, 한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약 2,000세대 정도, 층수는 옆에 비슷하게 36층 정도 최고 층수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충분히 지금 신속통합 기획으로 재개발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2지구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도 노후도가 89.38% 정도, 사업 면적은 7만 9천 제곱미터, 약 2만 4천 평 정도 됩니다. 층수는 36층 비슷하고요. 세대수는 약 2만 6천 세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덕 2-지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승강장인데 여기가 1번 출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50m 이내에 역세권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바로 이제 횡단보도만 건너면 이 비지밸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고덕지구 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1지구인데요. 1-1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넓고 세대수도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노후도는 약 88%, 면적은 12만 제곱미터 정도, 평수로 환산을 하면 한 3만 7천 평 정도 되어지고 있고요. 약 3,300세대 보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36층 정도 보고 있고요. 고덕 1-1지구는 이제 여기도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지만 2-2지구에 비해서 여기 중간에 6차선 도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고요. 여기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역에서 거리는 조금 멀어져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재개발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금액적으로는 조금 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거리에 따른 금액을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제 역세권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약 250m당 약 5% 정도 금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에서 멀어질수록. 그래서 여기 역세권 250m 이내면 금액의 하락이 거의 없고 최고가라고 보면 좋고요. 그 뒤에서 점점 250m당 멀어질수록 금액이 내려간다. 하지만 그냥 그게 직선거리로 멀어지면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아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 6차선 도로든 8차선 도로든 도시계획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리적 거리와 체감 거리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300m, 도보 5분 정도 거리지만 중간에 이제 장벽이 존재해서 8차선 도로가 존재한다 치면 실질적으로 도보가 체감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8차선 정도 도로면요, 약 200에서 300m 정도가 실질적으로 체감 거리가 더 상승한다고 볼 수 있고요. 6차선 정도면 약 한 150에서 한 200m 정도가 상승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거리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시의 장벽 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로가 있고 철도, 지하철은 상관없습니다. 지상철만 문제가 있고요. 하천, 대략적으로 우리가 흔히 서울시에 많은 게 중랑천, 탄천 등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접근성이 멀어지기 때문에 도시가 단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은 거리라도 그런 거에 따라 배치된 게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될지. 여기가 고덕 2-지구고요. 여기가 역 승강장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비지밸리는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1-1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앙값으로 잡았습니다. 그냥 가운데 역에서 여기가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1지구.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2지구인데 2-1지구인데 약 한 66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직선거리로 중간에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 거리와 체감거리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기역자로 꺾여 있죠. 2-1지구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도 상일동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밑에랑 여기랑 금액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고요. 이 중앙값을 여기 기준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 역세권은 이 9호선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중간에 지금 아까 제가 6차선 도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한 체감거리를 200m 정도 상승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지구는 약 900m 정도의 체감거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5%에서 17% 금액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는 660m이기 때문에 약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기 2-2지구를 3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1지구는 약 한 31억에서 32억 정도, 1-1지구는 약 29억에서 30억 정도에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33평 기준으로 제가 측정을 했고요.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지구를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250m 이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2-2지구 좀 추천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이제 AI로 만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갈지 시각적 자료로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막 공공 보행로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충광장이 되겠고 비지벨로 바로 건너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특징이 이제 2-2지구의 특징이 대단지 공동주택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금액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호선 확실하게 교통 호재가 있죠. 만들 거다 뭐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공사를 아예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 거의 교통 호재 100%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주 근접, 일자리가 근처에 있으면 배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더 높고요. 마찬가지로 학군이 있다 보면 또 수요가 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가진 않고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배재중고도 있지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 250m 이내에 통학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고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통학 환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는 녹지 접근성, 아까 말씀드린 250m 이내에 녹지 접근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샘터공원과 동명공원, 좌측에 샘터공원, 우측에 이제 동명공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영구 조망권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오늘 추천 이제 투자 매물 또 추천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 지역은 이제 2-2지구고 1.5룸 같은 경우는 약 8평 정도, 투룸 같은 경우는 약 12평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분양 가격은 1.5룸이 약 5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은 마찬가지로 6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실투자금은 약 3억 정도면 가능하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교통, 일자리, 대단지 이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후에도 굉장히 거주하시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덕 2-지구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는 고덕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자, 이 지역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그 외에도 또 해결하고 싶은 이 투자 고민들 전문가와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팀장님. 네, 저희 강경원 도시연구소 세미나는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1억에서 4억 서울시 재개발 필수 투자처를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서울시의 웬만한 지역에서 서울 재개발 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별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웬만한 어떤 지역은 현수막 있는 지역까지 거의 현수막을 먼저 걸고 추진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고 이번 세미나 저희가 전문가들 손길을 직접적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강경훈 도시연구소 세미나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꼭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